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여행을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하고의 방향하고는 좀 틀린 시간 오늘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재무설계에 관련돼서 내 재정 상태를 돌아보고 막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잘하고 내 잉여자금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주식과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흔히 들으면 다 알고 익숙한 단어이지만 실제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 글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식과 채권이기 때문에 오늘 저하고 이 여행을 떠나신 다음에는 주식은 그래서, 채권은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명확히 아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흔히 주식과 채권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매일 접하시는 거죠. 채권 금리가 어떻다, 주식 시세가 어떻다.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주식 채권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왜 주식은 굉장히 들쑥날쑥이 심하고 진동이 심하고 채권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걸 제가 강의 중에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특강, 주식과 채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3분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산 3분법. 자산 3분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또 하나는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에는 다시 둘로 나눠서 채권과 주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무상태 연금흐름표를 지난번 적을 때, 내가 이제 자산을 쭉 여기다 적습니다. 네, 자산을 여기 수시 입출금 예금부터 예금, 주식, 펀드, 그 다음에 집, 또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쭉 적으셨습니다. 저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적으셨는데 결국 이것도 잘 분석을 해보면 결국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주식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영역,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과 주식은 앞에서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것은 실물자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실물자산 중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금에다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원유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여하튼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금융자산은 다시 채권과 주식, 실물자산의 대표적인 것에는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펀드는 이 채권과 주식을 막 섞어가지고 고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질문처럼 도대체 두 녀석이 다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녀석과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다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채권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일정하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냥 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을 1,000만 원을 뒀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1,040만 원, 1,050만 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하고는 다르게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게 6개월 동안의 그래프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변동성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은 왜 이렇고 채권은 왜 이럴까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데는 조금 이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 왜 이게 이렇게 다른가?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밖에서 저를 이제 엉클조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엉클조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땀 흘리고 준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거 하지 말고 엉클조 빵집을 해야 되겠다. 엉클조 빵집. 빵집을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젠 강의 안 하고 내가 빵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빵집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베이커리라고 제가, 그래서 간판 이름을 엉클조 베이커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엉클조 베이커리로 이름을 정한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괜찮은 장소에 빵집을 내려고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3억 원의 돈이 들어가요. 3억 원. 근데 3억 원인데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돈을 털어봤더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돈 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억의 돈이 더 필요한데 1억은 어떤 분들한테 투자를 받기로 했고요. 1억은 어떤 분들한테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1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빌려주시겠습니까? 다 안 한다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신다면 투자를 하시든지 빌려주시든지 그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억을 저한테 투자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1억을 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빌려준다라고 하는 말 뒤에 무슨 뜻이 있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1억을 빌려준다. 1억을 빌려주시는 분들은 저하고 3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3가지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 1년 동안 빌려준다. 1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저한테 1억을 빌려주셨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1억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저한테 1억 원을 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 10% 이자라고 하는 정해진 이자를 드린다는 겁니다. 정한 이자. 연 10% 이자면 1년에 1억을 빌렸으면 10% 이자인 경우는 1,000만 원의 이자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좀 넘겠네요. 월 80만 원 정도의 정해진 이자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은 만약에 이자를 못 주거나 나중에 1년 지난 동안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물건을 뺏어오든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겠다는 겁니다. 너희 집에 가서 값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가져오고 네가 갖고 있는 차도 내가 뺏어오고 해서 내 원금을 회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신 분들은 묵시적인 또는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려주신 분들은 이 3가지 약속을 반드시 저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1억을 빌려주신 거죠. 그런데 이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빌려준 게 아니라 영원히 투자한 겁니다. 영원히. 제가 빵집을 접을 때까지 저한테 1억을 투자하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10%의 이자를 약속한 게 아니라 잘 되면 30%, 50%, 100%, 안 되면 가치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배당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빵집을 처음 했는데 1년 동안은 수익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 저도 가져가는 게 없고
1억을 투자하신 분도 가져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2, 3년 지난 다음에 빵집에서 수익이 나와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1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속을 한 대로 5대5 그랬으면 투자하신 여러분들도 5천만 원, 저도 5천만 원. 그래서 동일한 실적만큼의 배당을 가져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중에 제가 빵집을 열심히 했는데도 망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가치꽝입니다. 가치꽝. 채권은 원금을 회수하지만 투자하신 분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하고 이렇게 빌려주신 분하고 있는데 제가 맨날 빵집을 열고 엉클조 베이커리 열고 놀고 가게 문도 늦게 열고 내 멋대로 하면 여러분들 빌려주신 분 어떻겠습니까? 빌려주신 분은 괜찮습니다. 놀든 말든 나한테 이자 나오면 되고요. 1년 후에 원금 돌려주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너네 집 가서 그냥 뺏어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 내가 돌아오는 게 많고 꽝 되면 내 돈도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야 조경만 너 지금 4시야 일어나서 빨리 빵집 문 열어. 어디 중간에 다른 짓 하려고 그래. 열심히 가게 지켜. 애를 써서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한 사람은 이렇게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경영에 참여를 하고 감시를 해야죠. 감시. 경영에 감시를 안 했다간 내 돈이 날아갈 수 있고 돌아오는 수익의 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계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투자를 하신 분들이고 이쪽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빌려주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빵집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보다 한 달 정도, 이제 한 2-3달 정도 지나서 7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주석하고 담판을 했습니다. 야! 엉클조 베이커리가 앞으로 빵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쫙 할 건데?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 그 넓은 13억 인구 중국 전역에 중국 전역의 체인점 권한을 땄습니다. 엉클조